자, 이제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 조간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 좀 볼게요. 오늘 아침에 발표된 이 확진자 현황 보니까 전날보다 조금 늘었어요. 1,804명. 여전히 네 자릿수입니다. 지금 50일 훌쩍 넘게 네 자릿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내놨는데 그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추석 연휴에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추석 연휴에. 언제부터? 추석 연휴에 9월 17일, 날짜는 9월 17일, 연휴가 시작되는 직전 9월 17일부터 그 다음 주 23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석 연휴에 8명까지 가족 모임 허용되는데 이 8명도요.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나 백신 안 맞았는데 그럼 8명 우리 다 8명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고요. 이 8분 안에는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신 분이 4분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 조건,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주 연장. 보세요. 사실은 이번 주가 코로나 4단계, 서울, 경기, 인천 코로나 4단계가 적용된 지 벌써 8주째입니다. 2달이 지났는데 4주를 연장한다면 12주가 되죠. 그러니까 4단계가 결국 석 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날짜로는 10월 3일, 다음 달 10월 3일 개천절 자정까지입니다. 이 시점은요. 4주가 연장됩니다. 추석 전후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앞서 말씀드렸죠. 추석 연휴에는 완화한다. 그래서 가족들 8명까지 모인다. 추석 때, 지난해 추석 때 못 가고 올해 설날에도 못 가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부모님. 그러는 국민들의 염원을 조금은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앞서 말씀드렸죠. 4명 접종 완료자 1차 맞았는데요. 안 됩니다. 2차 맞고 2주가 지나시는 게 접종 완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8명이 된다. 수도권 음식점 영업시간도 20 밤 10시로 다시 1시간 조금은 풀어줬어요. 9시로 다시 묶어놨잖아요. 그런데 1시간 연장시켜줬습니다. 접종 완료자 포함해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한데 먼저 이 사진 하나 볼게요. 이게 뭘까? 여러분들 조금은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 코로나19에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으신 폐업하신 그 가게에 붙은 경고장이에요. 이게 경고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경고장인가 제가 들여다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랬더니 전기요금을 계속 체납하니까 그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안 내면 전기 끊습니다. 그런 독촉장, 이른바 최고장들이 덕지덕지 날짜별로 7월 20일, 27일, 29일 결국은 이 전기요금 낼 돈도 없을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분들 힘겹다 보니까 눈물에 폐업을 한 그런 점포 이 가게 유리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다음 기사 하나 살펴볼게요. 이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지금 밤 9시까지인 걸 다시 1시간 늦춰준다 하니까 마냥 반가울 것 같잖아요. 중앙일보 3면. 근데 자영업자분들은요. 1시간 손님 더 받아 다행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것 가지고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여전히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그냥 나아졌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시간 제한이 풀어진 것보다도 인원수 제한이 더 크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2명 플러스 이제 2차 접종까지 4명 해가지고 6명까지 앉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녁 자체에 아무래도 회사 손님분들이 저녁에 많이 오시지를 않아서 그거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모두가 다
저런 생각을 가지시는 건 아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한테는 여전히 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유용환 교수님, 예. 앞서 이제 추석 기간에 뭐 가족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성묘도 갈 수 있나요? 8명이 하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성묘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집 내에서 8분까지 모이는 건 되지만 그분들이 야, 우리 오랜만에 조상님한테 성묘 가자. 밖에 나가는 거 8명 안 된답니다. 이게 마치 무슨 난수표 푸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저도 지금 추석 연휴 날, 추석 날 어떻게 막 형제들끼리 통화를 하고 그럽니다. 야, 너는 백신 2차까지 맞았냐, 안 맞았냐 하면서 뭐 그러는데 그래서 모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걱정들이 많은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실내에선 지금 앵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8명까지는 허용하는 걸로. 근데 거기에는 2차 접종까지 한 사람이 14일 지난 사람이 4명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묘는 또 안 돼요. 네. 참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 외식도 안 되고. 네. 방역 당국이 전문가들이 어떤 판단했는지 모르지만은 실외가 우리가 알고 있기 실외가 코로나 그 19 그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실내보단 실외가 훨씬 더 약화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납득이 안 가고 저도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우리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자네 투명 인간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고. 그건 투명 인간이라는 거는 2차 접종을 하고 14일 지난 사람들이. 아, 세상에 그분들을 아이고. 그러니까 야 우리 저녁에 술 한잔 해도 된다. 난 투명 인간이야. 뭐 이런 아이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참 우픈 현실입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4명이다. 뭐 6시 이후에는 뭐 2명이다. 또 뭐 그전에는 4명이다. 이런 기준들을 방역당국에서 진짜 어렵네요, 정했는데 이거. 네. 어려워요. 근데 네. 그 기준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아하. 코로나 2차까지 맞고 14일이 지난 사람들은 상당히 그 감염률이 저하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제한 없이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은 제한을 해야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냐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방역 당국에 계시는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자꾸만 규제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봤지만 이 성적이나 공부할 때도 규제 위주로 하면 공부 잘 안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꾸만 그런 부분들의 규제 위주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런 난수표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아하. 저는 이런 부분을 풀어줄 사람이 물론 집권당에서도 해야지만 난 김부겸 총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김부겸 총리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고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총리실에 계신 분들하고 김부겸 총리가 좀 이런 돌아가는 민심의 향양이라든가 뭘 요구하는지 상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밀착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이 추석 때 가족이 모이는데 어떻게 구성이 돼야지 모일 수 있는가. 이거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보세요. 추석 특별 방역 기간 8명 허용.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석 기간에면 가족이 모이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행 4단계 거리두기는 4주 연장이니까 10월 3일까지 가는 거. 이것도 외우기 힘들어요, 사실. 근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어떻게 되느냐. 자, 추석 때 가고 싶잖아요, 고향에. 자, 그런데 8분이 모인대요, 집안에서는. 윷놀이도 하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접종자입니다, 저희는. 2명은. 그리고 1차를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모입니까? 자, 이분들은 사실 1차 접종자도 서운하시겠지만 백신 접종 완료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신을 안 맞아주신 분하고 같은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4분이 계시면 나머지 4분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백신을 완료했다는 분은 접종 완료라는 뜻은 2차까지 마친 다음에 2주가 지나신 분이 다 접종 완료자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8명이 추석 때 옹기종기 오순도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지금 4단계다 보니까 식당 카페 6시 전에는 몇 명 모이고 6시 이후에 몇 명 모이고 또 그것도 있죠. 6시 기준은 그대로인데 인원이 조금은 완화됐어요.
6시가 되면 어떻게 보세요? 6시 이전에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냐, 인원이. 자, 오랜만에 만나자. 어떻게든 6명까지 되는데 보세요. 백신 안 맞으신 분과 1차 접종자 4분까지 되는데 그러려면 접종 완료자가 2분이 반드시 포함돼요. 신데렐라처럼 6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땐 다 바뀝니다. 그때는 백신 안 맞으신 분과 1차 접종자는 2분일 때 접종 완료자가 4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6명이 되는 거예요. 6명 인원 기준은 똑같지만 접종 완료자와 포함된 비율이 완전 달라지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방역수칙은 반드시 이 부분은 숙지를 하고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모임 만남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기사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3면 보니까 방역 피로감이 극에 달하자 추석을 계기로 위드 코로나 예행 연습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지금 방역 당국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차 접종 비율이 그래도 지금 80% 정도는 돼야 된다. 특히 고령층은 90%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문인철 평론가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은 이 방역 당국한테 당부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백신 접종 이상 증세, 부작용 증세 보고되는 경우가 만만치가 않아.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달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죠. 백신을 맞고 난 뒤에 혈관이 터졌다 할지 또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고 또 백혈병을 증가시킨다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성분들 하혈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백신의 부작용을 발표할 만큼 그런 분석을 쫙 국민한테 공개할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자신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발표하려면 정말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안 좋은 부작용이 날 때는 사후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지 사전에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 이해가 네. 되는 것은요. 네. 그 부작용을 미리 알리면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백신 관련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게 제일 우선인데 위드 코로나가 일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설령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걸 발표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은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어떤 부작용이 나왔을 때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만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방역 당국도 고육지책일 거예요. 앞서 우리 유영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힘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 불편사항도 외면할 수는 없으니 아마 이렇게 난수표 같은 이 거리두기 인원 제한도 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라면 조금은 방역수칙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동아일보 이면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재난지원금 얘기가 있어요. 내일부터요.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일이 5일이잖아요. 그런데 신청은 이제 6일부터 됩니다. 성인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성인은 개별 신청을 해야 돼요. 왜 이게 달라졌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번 때는 세대주가 일괄적으로 자기 가족들 다 신청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작용이 있어요. 나는 가족과 떨어졌고 난 솔직히 가족하고 그때 교류도 없고 감정도 상했어요. 근데 왜 내가 받을 걸 다 받아가나요? 이런 목소리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개별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6일부터 1인당 25만 원 신청 접수, 신청을 접수하면요. 결격 사유나 하자가 없으면 다음 날 바로 입금이 된다고 하네요. 뭐 카드나 뭐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대상 여부 조회하고 신청하면 그 카드로 지원금을 또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고요. 보세요. 신청 방법, 신용 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콜센터로 전화할 수 있고요. 카드사와 연계된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하실 수도 있는데 CT카드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될 듯합니다. 글쎄요, 이게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조금은 숨통 트일지 한번 지켜보고 6일부터 신청이 되니까요. 그때는 오부제입니다. 첫 주는 오부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자유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첫 주에 오부제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